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쉬는 동안 이 주식시장이 참 힘들어졌네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견인해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발 전쟁 이슈까지 터지면서 미국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 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4.91%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9% 위로 올라선 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 이 미국의 소비 지표가 호주세를 지속을 하면서 정말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채권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죠. 실제로 지난 9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7,0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를 하면서 전망치보다 0.2% 크게 상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론 곧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동결과 상승을 이어오면서 이 높은 물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좋다는 반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경기가 아직까지 너무나 좋구나,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국채 금리가 먼저 튀어오른 거고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긴장을 또 한 차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발 이 전쟁 이슈까지 터지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중동은 이 유가의 변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아가던 이 유가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유가의 상승은 이 인플레이션 상승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패드워치에 따르면 아직까지 연준이 당장 다음 달 1일이죠. 11월 1일 열리게 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한 차례 더 동결할 가능성을 95.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아닌 이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장에 충격은 주었지만 장기전으로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 그리고 그런 전망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금리를 더 올려서, 여기서 더 올려서 간신히 연착륙을 준비 중인 미국 경제를 한 번 더 위태롭게 할 만한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인데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춤하면서 조정이 깊어지는 바람에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을 할 때 정말 2,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 투자를 할 결심들을 하셨겠죠. 그 중에서는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5년 혹은 10년 이상의 그런 투자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그 마음이 변하셨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팔아버리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살피고 있는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입니다. 자, 충분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런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리겠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말이죠. 자, 모든 주식 차트를 보시면 흔들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을 잘 골랐을 때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일자로 선을 긋듯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말이죠.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같은 생각과 같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사놓고 5년 혹은 10년 가져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투자자, 그리고 그런 투자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그에 반해서 매분기 실적을 내야 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 외국인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주식이 힘들고 주가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말이죠. 자, 그들은 단기 수익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에 팔아버리곤 하죠. 자, 주식이 흔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그런 것쯤은 충분히 극복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에 이 주가를 만드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이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팔았던 그런 주식들을 또다시 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단기성 이벤트나 테마주가 아닌 정말 묵직하게 우상향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20-30년 만에 우리나라에 그런 섹터가 출현을 했죠.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이 반도체 섹터보다 더 강력한 한방이 나온 겁니다.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인 것이죠. 자,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단순히 이 급등한 테마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가가 오르면 불나방처럼 몰려들었다가 또 순식간에 식어버려서 떠나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의 몰락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밝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을 하듯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는 말인데요. 2차 전지 좋은 주식들의 대세 상승 앞에 노이즈가 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 탈 것이 전기차로의 세 번째 변화, 즉 마차와 내연기관차를 이은 이 전기차로의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더 늦기 전에 부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또 보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 그런 튀는 거 말고는 대체로 다 하락을 했죠. 하지만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 해답은 또 2차전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큰 수익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들의 주가 하락 배경에는 이 영업이익의 하락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바로 리튬 등 광물 가격의 하락이 이 마진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시면 지난해 11월 톤당 6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원을 넘기는 가격이었는데 올해 4월 16만 위안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15만 위안대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시면 또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이 쌍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납품 원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동안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점점 더 비싸졌던 전기차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전기차는 시가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광물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 광물 가격에 따라 전기차의 가격도 하락하다 보니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Y 전기차죠. 중국의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몰리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할인 정책과 보조금까지 합치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 시에 내연기관차를 사야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과 할인까지 해주다 보니 전기차의 판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비싸졌던 전기차, 자, 그로 인해 줄어들었던 수요가 전기차 가격 인하로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도요다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공급 계약건인데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도요다는 일본 기업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내연체 판매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자동차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존심 강한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가 배터리 종주국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LG엔솔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한국 배터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25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 도요다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계약인데요. 연간 전기차 25만 대 분량인 20GWh 규모이고 하나로 약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LG엔솔은 이로써 미국의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르노, 닛산에 이은 도요타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연기관차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정말 기술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LG엔솔이 470조, SK온이 290조, 그리고 삼성 SDI가 260조 원가량으로 이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자, 말 그대로 수주 잔고입니다. 아직 납품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정된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히지도 않은 정해진 미래가 1000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조금 꺾였다고 해서 다시 상승하지 못할까요?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형태의 구조적 성장 섹터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안절부절하고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 2025년이 중요할까요? 왜 전문가들이 2025년 혹은 26년까지는 꼭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0조 원의 수주를 받은 이 배터리 3사의 북미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2025년부터이기 때문이죠. 물론 올해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생산이 조금씩 가동되긴 하지만 2025년도에 대부분의 공장 가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1000조 원의 수주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를 때리고 흔들고 있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각자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수익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놓친다면 또 평생 후회할 수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자, 2023년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이 기술 대중화의 변곡점인 캐즘, 즉 침투율이 16%를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폭등하는 시점이죠. 폭증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꾸준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5년까지 혹은 2030년까지는 투자를 해도 절대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낮은 거지 중국은 이미 침투율이 30%를 넘어섰고요. 노르웨이는 85%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16%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막 캐즘, 즉 이 폭등기를 앞두고 있고 미국은 이제 겨우 8, 9%대로 초입기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겨우 4, 5%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불과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이 내연기관차를 살 때 전기차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2025년 쏟아져 나올 전기차를 생각해 본다면 내연기관차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자, 빨리 깨닫고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 캐즘, 즉 폭등 전에 지금 이렇게 싸게 담을 수 있을 때 좋은 주식들, 그런 2차 전지 주식들을 많이 모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해야겠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코스모 신소재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LG화학, LNF 등 양극재와 나노 신소재, 그리고 배터리 3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거래량이 줄어들고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버티시고 또 잘 모으시고, 그리고 각자 또 열심히 공부도 해보시고요. 2차전지 꼭 투자를 해서 즐거운 노후 생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